가장 유행하는 디저트 1위가 작년엔 탕후루였다면 올해는 같아요. 그런데 그가 혈당을 빨리 올리고 식욕을 자극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뒤통수가 얼얼하고 배신감 드는 분들 진짜 많으시죠? 코카콜라 한 캔에 당류가 27g이니까 그보다 더 먹는 셈이에요. 혈당이 스파이크 친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라인닥터 김혜은입니다. 살을 빼기 위해 먹는 다이어트 음식 때문에 더 살이 찌고 요요까지 올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포장지에도 분명히 다이어트라고 쓰여 있고 다이어트 코너에서 팔고 있지만 이 다이어트 음식들이 식욕을 자극해서 폭식을 부르고 몸속 염증을 유발해서 살이 더 잘 찌는 체질로 만들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이어트 음식을 먹고 효과적으로 살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살이 안 찌는 줄 알고 마음 놓고 먹었는데 살찌는 음식 첫 번째, 제로 음료입니다. 요즘 혈당 다이어트 하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이런 분들 타겟으로 제로 음료는 이미 오래전에 나왔고요. 요즘은 제로 스크류바, 제로 수박바처럼 제로 아이스크림 디저트들도 있는데 다이어터들에게는 빛과 소금 같은 존재겠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 제로 음료가 우리를 살찌는 체질로 만들고 당뇨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뒤통수가 얼얼하고 배신감 드는 분들 진짜 많으시죠? 사실 저도 그랬는데요. 처음 제로 음료가 당뇨를 유발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발표했던 당뇨학회도 장기적으로 봤을 땐 체중 감량의 효과도 없고 당뇨와 같은 대사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1년 만에 입장을 번복했고요. WHO를 비롯한 많은 전문 기관들도 이 입장을 수용하고 있어요. 다이어트를 위해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제로 음료가 혈당을 올리지 않고 칼로리가 없거나 낮기 때문에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료수나 설탕을 넣은 아이스크림보다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제로 음료의 단맛을 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알룰로스, 스테비아, 아스파탐, 에리스리톨 같은 대체 감미료들이 혈당과 칼로리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우리 장내 미생물에게 영향을 주어서 호르몬을 교란시키거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요. 그로 인해 식욕을 자극해 폭식을 유발한다거나 살이 더 잘 찌는 체질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내가 사이다, 콜라, 아이스크림 중독이야, 도저히 못 끊고 다이어트를 하다가도 이것 때문에 실패라고 하시는 분들은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들어간 제품 대신에 제로 음료로 바꾸시는 게 나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전에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물 대신에 제로 콜라를 드셨던 분이 계셨는데요. 제로 음료라고 해서 무절제하게 드시면 단맛에 중독되게 됩니다. 대체 감미료는 설탕보다 100배에서 200배 강한 단맛을 내는데요. 이 대체 감미료들이 설탕처럼 우리 몸에 흡수되지는 않아도 일단 혀가 단맛을 느끼면 맛과 관련된 뇌 부위가 활성화가 되고 쾌감을 느껴서 중독되는 그 보상 시스템이 돌아가게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혀와 뇌는 강한 단맛에 중독이 되고 대체 감미료를 장기적으로 많이 먹으면 이 시스템은 계속해서 공고해져요. 결국 원하는 단맛의 강도가 세져서 오히려 더 많은 음식을 먹게 되고 다이어트를 실패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액상과당과 설탕이 들어간 제품들보다는 살이 덜 찌는 건 맞거든요. 일반 탄산음료나 아이스크림을 먹을 바엔 제로 제품을 선택하되 제로라고 해서 무제한으로 먹던 습관은 꼭 버려서 섭취 횟수를 줄이면 좋을 것 같아요. 제로 슈가라고 홍보하는 일부 제품들에는 설탕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대신 말티톨을 사용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 말티톨은 설탕만큼은 아니지만 설탕의 60% 정도는 혈당을 올리고 과다 복용하면 복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거나 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단맛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체 감미료 섭취를 줄여나가야 하는데요. 시원하고 상큼한 음료가 먹고 싶을 땐 시원한 물이나 탄산수에 레몬즙을 타서 레몬수를 마신다거나 에사비를 타서 마시는 걸 추천합니다. 살이 안 찌는 줄 알고 마음 놓고 먹었는데 살찌는 음식 두 번째, 요아정입니다. 가장 유행하는 디저트 1위가 작년엔 탕후루였다면 올해는 요아정 같아요. 제 취향대로 토핑을 골라서 먹는 재미도 있고 맛도 있어서 저도 진짜 좋아하는데요.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아정이라는 이름에 요거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그나마 도움이 될 거다, 건강에 좋을 것 같다는 이미지가 있어서 다이어트 할 때 먹어도 죄책감이 안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아정 홈페이지의 영양 성분을 보면 아이스크림 1인분 기준인 150g 중에 당류가 30g이에요. 아이스크림만으로도 하루 당류 섭취 권장량인 25g이 넘습니다. 코카콜라 한 캔에 당류가 27g이니까 그보다 더 먹는 셈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아정의 매력 포인트는 바로 자기 취향대로 토핑을 추가해 먹는 거잖아요. 이 각종 토핑에 너무나 많은 당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토핑을 할 때도 그래놀라 많이 드시는데요. 그래놀라가 귀리로 만들어 건강한 이미지지만 올리고당 설탕이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인애플, 무화과, 샤인머스켓 같은 과일 토핑, 벌집꿀, 사양꿀 토핑들이 인기가 진짜 많은데요. 이것들도 당 함량이 굉장히 높은 것들이에요. 만약 다이어트 중에 친구들과 요화정을 먹으러 가야 한다 그럴 때 살이 찌지 않고 건강하게 먹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먼저 주문할 때 아이스크림을 그릭 요거트로 대체해보세요. 영양 성분을 보면 1회 제공량 30g 중에 당류가 0.6g 밖에 없어요. 토핑을 선택할 때도 블루베리, 딸기, 자몽 같은 당류가 좀 적은 과일들을 선택하시고요.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같은 견과류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요화정에서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요거트에 꿀이나 시럽을 뿌려 드시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꿀 30g 중에는 당류가 21g 있어 혈당도 올리고 칼로리도 높아요. 꿀이나 시럽은 꼭 빼고 드시길 바랍니다. 살이 안 찌는 줄 알고 마음 놓고 먹었는데 살찌는 음식 세 번째, 단백질 쉐이크입니다. 다이어트 음식하면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단백질 쉐이크인데요. 한 회 분량의 칼로리가 낮은 데다가 근손실까지 막아줄 단백질이 풍부해서 다이어터들 사이에서 거의 필수템이 되었죠. 그런데 단백질 쉐이크가 혈당을 빨리 올리고 식욕을 자극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제가 편의점이나 올리브영에서 파는 단백질 쉐이크를 몇 개 봤는데요. 얘네 영양 성분표를 보면요. 제품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당 함량이 1회 분량에 10에서 15g 정도로 의외로 높아요. 이 정도면 각설탕 5개에서 8개 정도 분량이거든요. 또 제품마다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탄수화물의 함량이 17에서 20g 정도, 단백질과 비슷하거나 조금 적은 정도입니다. 이 탄수화물은 소화가 되면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혈당을 올리죠. 그러니까 단백질 쉐이크에 단백질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류와 탄수화물도 꽤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도 확 분비가 되고 이게 계속되면 롱텀으로 봤을 때 인슐린 저항성도 오고 또 지방을 축적하는 몸으로 프로그래밍이 되겠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쉐이크는 식이섬유가 없는 가루와 액체 형태라서 소화 흡수율이 굉장히 빨라요. 당분과 탄수화물 함량이 의외로 높은데 소화 흡수가 빠르다는 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의미죠. 혈당이 스파이크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소화 흡수가 빨라서 또 금방 배고파져요. 다이어트 하려고 저녁 대신에 단백질 쉐이크를 먹었는데 한두 시간 뒤에 나 왜 배고프지? 하다가 못 참고 저녁이나 야식을 드셨던 적 있으시죠? 여러분이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단백질 쉐이크 때문이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단백질 쉐이크를 다이어트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영양 성분을 꼼꼼하게 확인을 하면서 칼로리가 200에서 300 이하로 고르시고요. 단백질은 20g 이상, 당류는 5g 이하인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포함된 제품을 고르면 좋을 것 같고요. 단백질 쉐이크를 드실 때에는 단백질 쉐이크를 식사 대용으로만 사용하고 간식으로 먹거나 이중으로 식사하시는 거는 금물입니다. 샐러드를 같이 먹으면서 식이섬유를 추가로 섭취하는 것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예방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겠죠? 물론 당류가 적어서 맛은 좀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다이어트를 위해서 맛은 좀 포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살이 안 찌는 줄 알고 마음 놓고 먹었는데 살찌는 음식 네 번째, 단백질바입니다. 다이어트 음식으로 단백질바, 에너지바 제품이 다양하게 많이 출시되었는데요. 주 재료인 견과류가 건강에 좋은 건 맞지만 의외로 칼로리가 높은 편이고요. 이 재료들을 단단하게 뭉치기 위해서 끈적거리고 달콤한 올리고당이나 꿀을 사용하고 또 말린 크랜베리나 말린 블루베리 같은 건조 과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외로 당 함량이 높아요. 그래서 영양 성분을 보면 50g짜리 단백질바 1개에 당류가 약 10에서 11g, 탄수화물이 18에서 20g이고 단백질은 14에서 15g 정도입니다. 아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단백질을 먹기 위해 당류와 탄수화물을 더 많이 섭취하는 꼴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바나 에너지바를 다이어트에 활용하실 때에는 제품을 고를 때 300칼로리 이하의 제품으로 단백질 함량이 높고 당질이 적은 제품을 고르시고요. 일반 간식이나 야식이 정말 땡길 때 대체하는 용도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왕이면 단백질바나 에너지바보다는 요즘에 이렇게 작게 소포장되어 있는 하루경과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대체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때에도 말린 과일이 없는 제품으로 고르시면 좋겠습니다.
살이 안 찌는 줄 알고 마음 놓고 먹었는데 살찌는 음식 5번째, 오트밀입니다. 오트밀은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해서 건강식, 다이어트식으로 정말 인기가 많죠. 저도 예전에 다이어트를 할 때 오트밀로 만든 그래놀라를 사서 그릭 요거트와 먹거나 그릭 요거트와 과일을 같이 섞어서 오나오, 오버나이트 오트밀이라고 하죠. 오나오를 만들어 먹거나 오트밀 참치죽, 오트밀 닭죽, 오트밀 미역죽 이런 유명한 다이어트 레시피들을 많이 따라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오트밀이 오타니, 야구선수 오타니 아시죠? 오타니가 몸집을 키울 때 집중적으로 먹었던 음식인 거 알고 계시나요? 사실 이 오트밀도 백미보다 낫다는 거지. 100g당 칼로리가 약 370칼로리, 탄수화물은 69g으로 칼로리나 탄수화물 함량이 결코 적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트밀이라고 해서 다 같은 오트밀이 아닙니다. 오트밀은 귀리를 가마에 굽거나 찌고 압착하거나 절단해서 소화 또는 조리되기 쉽게 가공한 식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는 오트밀이 있고 그렇지 않은 오트밀이 따로 있는데요. 똑같이 귀리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오트밀의 가공법과 입자의 크기에 따라 GI 지수가 다릅니다. 여기서 GI 지수란 탄수화물이 함유된 식품이 식후에 얼마나 혈당을 빨리 상승시키는지 측정하는 인덱스입니다. 그러니까 GI 지수가 높으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트밀은 가공법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스틸컷, 롤드, 퀵 오트밀로 예를 들어 볼게요. 스틸컷 오트밀은 통 길이를 별다른 가공 없이 두세 조각으로 잘라서 만들어 놓은 것으로 통 길이보다 입자가 작아서 조리 시간은 20분 정도 걸리는데요. GI 지수는 55로 상대적으로 다른 오트밀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롤드 오트밀은 길이를 자르지 않고 통째로 찐 후에 납작하고 평평한 플레이크로 만드는 건데요. 가공법에 따라 압착 비리라고 불리는 제품들이에요. 롤드 오트밀은 스틸컷 오트밀보다 빠르게 조리할 수는 있지만 GI 지수는 70으로 스틸컷 오트밀에 비해 약간 높은 편이죠. 마지막으로 퀵 오트밀은 이름처럼 간편하게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을 수 있어 가장 선호하는 형태인데요. 가공식품으로 분리될 정도로 가공이 많이 들어간 제품으로 GI 지수가 무려 83입니다. 설탕 범벅인 콘플레이크 시리얼과 비슷한 수치예요. 짧은 조리 시간으로 빠르게 익어서 섭취가 간편하지만 그만큼 흡수도 빨라지는 셈이기 때문에 혈당이나 체중 관리를 위해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오트밀이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용으로 드시되 한 번 드실 때 30에서 40g 미만으로 드시고 간편한 퀵 오트밀보다는 GI 지수가 낮은 스틸컷이나 롤드 오트밀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먹기 어려운 오트밀이 몸에 좋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은 살 빠지는 줄 알고 먹었는데 의외로 살찌는 반전 음식 5가지를 소개했는데요. 대체 감미료를 사용해서 단맛에 중독되게 하고 소화 흡수가 빨라 식욕을 더 자극한다는 것이 문제였죠. 다이어트의 목적은 단순히 체중을 감량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시작으로 이번 주에는 인공적인 단맛보다는 제철 과일의 새콤달콤함과 채소의 아삭한 식감에 집중하면서 단맛과는 또 다른 먹는 즐거움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건강하게 체중을 감량하고 요요 없이 살찌지 않는 체질로 바뀔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것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Love yourself, love your body. 오늘도 당당하게. 감사합니다.